자, 오늘 10월 18일 화요일 시장은 참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나스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금요일에 나스닥이 3% 하락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한 다음에 오히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나스닥이 또 3%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반대로 갭상승만 나오고 보합 근처까지 쭉 빼버렸다가 지금 다시 오후장에 말아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들의 놀이터라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지금 증시 상황은 단기 바닥으로 추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반대로 좀 애매하다 싶은 하락에서는 레버리지 ETF로 접근해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시가 과연 계속 오를지 내릴지 당연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 바닥이 다시 형성이 되었으니까 지금 느낌이 저번에 이 바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 바닥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루 하락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연속 이틀 이어지는 하락이나 누가 보더라도 차트가 붕괴될 것 같은 안 좋은 상황이 아닌 이상은 잠깐 동안 경계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도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숨 돌리는 시간이라 보시면 되겠으며 지난번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반등이 오래 못 가는 반등이라면 그에 맞는 다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장 마감하고 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에도 매수에 도움을 줬던 게 신용잔고입니다. 이 신용잔고가 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증시의 바닥이나 종목의 바닥을 잡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 재산을 쏟아 부을 만큼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서 몰빵할 자신이 있는 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이 어려운 일을 신용잔고 수치 하나가 해내고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가 악재든 호재든 이 증시를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 마음대로인데 어떻게 해야지 주가가 움직인다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요 주체들의 목적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악재, 호재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절대 이곳은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므로 외국인들의 목적은 선물과 단타를 즐기면서 공매도를 최대한 높은 값에 쌓아놓고 개인들의 이 신용잔고를 털어냄으로써 저가에 다시 줍는 방식으로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용이란 공매도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증시의 움직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반등에서는 17조에서 18조 사이, 지금은 16조에서 17조 사이를 생각했는데 운 좋게 맞춘 것도 있겠지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계산 방법보다는 직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학 공식처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업 투자자로서 매일 증시와 함께 한 몸이 되면서 신용이 여기까지 빠질 경우에 증시는 이 정도 위치가 되겠구나. 그리고 충격을 어떻게 받아야지 신용잔고가 어떻게 빠지겠구나. 이 정도에서 지지가 생기겠구나. 지금은 여기까지 빠져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매일 시장에 참여하면서 증시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증시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생각할 뿐이지, 만약에 제가 주식을 지금 관두고 한 1년 푹 쉬다 와서 갑자기 신용잔고가 이쯤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년 푹 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매매하는 리듬이 다 깨져버린다면 다시 리듬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노력을 해야 되거나 매매가 잘 안 풀려가지고 시장 참가비를 비싸게 낼 수 있을까봐 그냥 쉬지 말자라 생각하고 매일 열심히 증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업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욕심을 버린 꾸준함이 결국에 원칙을 만들고 좋은 습관을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일단 신용잔고 1구간에서 3구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황금선까지 반등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최소 반 이상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최소 반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황금선을 유지해 주냐 문제인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폭락하면서 신용장고가 이 구간까지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제 계획이 이때 30%, 이 구간에서도 30%, 그리고 3구간에서 나머지 40% 이렇게 분할 3번 매수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이 구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간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뒤로 물러나서 1구간부터 재진입을 계획해 본다던가 해야지 다시 내려가면 더 큰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30% 물량 가지고만 즐기는 구간이라 할 수 있겠으며, 혹시나 지금 매수를 놓치신 분들은 1구간을 이제 16조에서 17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14조에서 16조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못 들어갔다면 억지로 따라갈 필요 없이 증시가 저번처럼 황금선 물고서 진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뭐 지수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증시가 황금선 물고 좋아지면 또 돈을 일시적으로 크게 벌게 해주는 수익 매매가 굉장히 잘 통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바닥에서 못 잡았다 하더라도 증시가 계속 올랐을 때 스윙 종목으로 괜찮은 종목이 나와주겠지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매매하는 대상이 신규주인데, 오늘도 상장한 탑 머티리얼과 스펙 합병주인 비스토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초반부터 상한가를 갔는데 당연히 합병한 다음에 이렇게 새로 상한가를 간 것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단타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거나 크게 오른 종목을 두 번째 범위에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두 번째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뜬금없이 높은 시초가가 잡히거나 따라갈 수 없는 상황까지 올라간다면 그거는 절대 추격을 해서는 안 되고 합리적이다 싶을 때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못 풀린다 하더라도 손절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신라젠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저는 관심 종목에서 영구 삭제했습니다. 영구 삭제했을 때가 두 번째 날. 어떤 종목이든 매매를 하든 두 번째 상황까지는 정말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뒤부터는 예측과 대응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두 번째 날 좀 높게 시작해서 상한가를 갔을 때 아무 미련도 없이 그냥 영구 삭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웬만해서는 매매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림에서 다시 8,000원대까지 무너지고 저가를 깬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매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잘 움직이고 있는 신규주도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뒤에 좀 심각하게 무너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좀 단타를 하신다면 주의하셔야 될 것이, 딱 두 번째까지만 변동성이 쉬울 때만 활용을 하고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노룰수는 지금 참 애매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살아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한 방에 신고가까지 올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기 때문에 관찰하고 있는데, 모양이 예쁘게 잡히기 위해서는 이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내일부터라도 21,000원 정도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날은 신고가를 터치해주는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올라가서 신고가 찍는 종목이라면 21,000원이 기준가, 내려간다면 끝없이 내려갈 것이니까 내려갈 때는 절대 잡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간 SBB테크가 있는데, 이건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거의 90% 이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이렇게 상한가까지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종목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단타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에서도 딱 두 번째까지만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 첫날 상한가가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상한가에 보유를 했다면 오늘 갭 상승에 먹고 나오는 게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의 음봉을 회복해주면서 한 번 더 양봉이 나올 때 그게 두 번째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 뭐냐면 장중에 조용하더라도 시초가 대비 3% 이내로 시초가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상태로 거래가 되면은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신규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위기가 살아있는 SBB테크나 뻥튀기가 좀 심하게 됐다는 게 걸리긴 하지만, 그리고 이노룰스 두 종목 다 장중에 거래량이 좀 없을 때 시초가에서 별로 차이 나지 않게 거래가 되고 있다면 조용할 때 들어가서 급등을 노리는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거래대금이 평소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만 보더라도 평소와 달리 2천억이 넘는 종목이나 근접하는 종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매매 대상으로 쓸 수가 없지만, 또 증시가 이제부터 황금선 진정되고 새로운 종목이 나왔을 때는 스윙까지도 쉽게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장이 잘 유지가 돼서 적극적인 스윙 매매하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